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인복 대표님께서 연말도 다가오고 내년을 전망하는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많이 요청받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IT 트렌드 관련된 이슈는 예. 지속적으로 나오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 대한 이야기. 예. 근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핫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휴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요. 네.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많이 나오죠.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앵커님의 모습을 그대로 바꿔주는 디지털 휴먼이 있고 그리고 몸은 사람인데 얼굴만 다른 걸로 좀 바꿔치게 해주는 딥페이크 기술을 쓰는 기술도 있고요. 예. 그 마지막 하나는 아예 현재는 없는 새로운 디지털 인류를 창조하는 것처럼 네. 새로운 광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상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오늘 저희 인포맥스 D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오늘은 AI 파크의 박철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가상 인간과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하고 이제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AI 파크의 박철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상 인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디지털 휴먼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무엇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릅니까? 네. 우선 저희는 그 다국어 디지털 휴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는 휴먼, 즉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말을 할 수 있고 뭐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행동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주로 보는 NPC라든지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뭐 캐릭터 같은 것들도 다 사람의 형태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휴먼이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것이 사람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임을 갖고 있는 디지털 휴먼, 가상 인간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예전에는 CG로 그냥 인간의 형상을 한 모양을 또 볼 수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CG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 툴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그런 그래픽이잖아요. 예. 그것이 사람의 형태를 띄어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거나 구동하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것에 도입을 해서 네.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학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정교함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정교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실제로 그리거나 더 많은 픽셀을 집어넣거나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정교해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손을 덜 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그쪽 부분이신 거죠? 맞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이제 접목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좀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대충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밀도가 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상파 방송의 아나운서셨잖아요. 아, 네. 지상파는 아니었고요. 케이블 방송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디지털 휴먼 아나운서, 네. 뭐 AI 아바타,
텍스트를 활용해서 영상을 또 만드는 일을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일종의 프로듀서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지털 휴먼 사업 음. 사실 미래를 보고 시작을 하신 걸 텐데 어떤 걸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디지털 휴먼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과학 뉴스의 앵커를 하다가 네.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가까이서 대중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고 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앵커라는 직업이 컨텐츠를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이 컨텐츠가 무엇이 되느냐를 좀 고민하고 있던 시점에 인공지능이라는 컨텐츠를 내 무기로 좀 삼아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공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기로 인공지능 석사 전공을 하고 그때 이제 컨텐츠로 흡수한 인공지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학업을 하다 산업으로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창업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니즈가 제일 컸고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아나운싱, 컨텐츠 딜리버리 역할이니까 이것을 AI로 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해서 AI 아나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디지털 휴먼 사업에 저희가 이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래 가능성, 사업적인 가능성을 또 보셨다는 건데 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상당히 좀 촉망받는 산업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대면할 수 없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났죠. 예. 메타버스 환경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신으로 만들어진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이 만나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NPC 역할을 할 사람들도 필요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디지털 휴먼의 산업에 조금 더 코로나19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계속 확장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 발전, 디지털 휴먼 이 두 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셨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특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상의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사람이 디지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디지털 휴먼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게임에서 사람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소통하고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할 텐데 게임을 관리하는 GM이라고 하죠. 네. 혹은 NPC라고 하는 역할들을 디지털 휴먼이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게임에서 뭔가 오류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유저들이 GM을 호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GM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보통은 GM들이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규정상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뻔한 얘기를 할 네. 수밖에 없죠. 정서적으로 유저들을 좀 이렇게 컴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은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디지털 휴먼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AI 아나운서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AI 아나운서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도 좀 기계적으로 일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앵커도 아나운서도 기계적으로 어떤 정보 전달을 할 때가 있으시죠? 뉴스라든지 뭐 단순한 업무라는 게 존재하죠. 네, 예. 그런 기계적인 업무에서는 이 기계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적이지 않잖아요. 기계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에게 맡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AI 아나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디지털 환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디지털 휴먼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네. 사실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이제 AI 아나운서를 만들면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많이 뭐라고 했는데 예. 왜 굳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앞단에서 저는 이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찾았어요. 뭐였냐면 저기 멀리서 거센 바람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차를 달 수도 있거든요. 풍차를 다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AI를 풍차라 생각하고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 AI를 활용하면 내가 그냥 바람이 거세게 와도 풍차 뒤에서 무언가 생산성 있는 업무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AI 아나운서, 나를 대신하는 혹은 나를 이제 본뜬 AI 아나운서를 만들면 이것이 나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진석 앵커님의 AI 휴먼을 만든다고 하면 예.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통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지 하고.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오진석 앵커님의 목소리와 얼굴 형태를 저작권을 가지고 보유하신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AI 휴먼을 만드는 기업이 이 AI 오진석을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주겠죠. 그때 오진석 앵커님은 일을 하시겠어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AI 앵커가 오진석 앵커님의 저작권을 가지고 대신 일을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그 경제적인 수익은 오진석 앵커님한테 갈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대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나오네요. 잠시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몰랐던 그런 그림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제 화면을 보고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뭐 직접 오진석 앵커님을 초대해서 만들진 못했고 예. 그동안 방송했던 장면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오진석 앵커님의 얼굴을 만들었고 네. 여기서 이제 목소리는 제 AI 목소리를 같이 붙여서 예. 제 목소리로 얘기하는 오진석 앵커님을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인포맥스기 예, 너무 저 이제 음성이 나오네요. 화면으로 안녕하세요.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오진석 앵커가 아닌 오진석 앵커의 아바타 AI 진석입니다. 앞으로 인포맥스디를 통해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산업 정보를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다국어 디지털 휴먼 제작 솔루션 AI 파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만들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데 예. 직접 오시면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 자, 한번 드리도록 방문해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에 다른 분의 목소리 나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좀 징그럽기도 하죠. 예. 저 말씀하신 거에서 네. 이 저작권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현재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인데 음. 이 저작권 문제 현재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네. 작년 4월에 네네. 비슷하게 저희하고 생각하는 것과 구상이 비슷한 이제 개정안이 나오긴 했는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단에서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 이것을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기업 간의 네. 계약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저작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아나운서나 성우분들은 이것에 대한 런닝 개런티 방식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수익이 날 때마다 이제 퍼센테이지를 본인한테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계약 조건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이제 다량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건당 혹은 몇 초당 얼마의 비용을 내가 저작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계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네. 이런 계약의 형태로 저는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AI 아나운서가 만들어지면서 그 저작권자는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되게 진짜에 가까운 아바타가 실제로 나의 경제 활동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물인 나와 나의 그 실물에 가까운 아바타의 그 활동에도 약간 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휴먼이니까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잘하는 것을 하고 온라인에서 잘하는 것은 디지털 휴먼한테 맡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본인이 잘하는 역할을 가지고 제2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또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좀 그 방향성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예. 아까는 뭐 저의 동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좀 이렇게 풀리지 않으세요? 어떤 의문점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이제 현직 아나운서 중에도 이 네.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제 비대면 관련된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거를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경계심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조,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는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네요. 저도 참여해야겠습니다라는 의사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요. 예. 실제 AI 휴먼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좀 신기해하시면서도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이 제작에 같이 참여하고 퀄리티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가 되는 무엇인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또 영업 활동을 대신 또 해주시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실 잘 만들어서 나의 경제 활동을 대신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상당히 좋긴 한데 뭐 아까 제 아바타를 보긴 했지만 네. 사실 좀 어색한 그렇죠. 거는 사실입니다. 뭐 네, 잠깐 맞아요. 만드셨긴 했는데 이게 내가 느끼는 이 어색함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런 거를 뭐 불쾌한 골짜기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사람이지만 뭔가 사람 같지 않은 약간의 이질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맡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의 이질감이 든다라는 건 사실상 아직은 디지털 휴먼이 사람보다 잘하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어떤 사람답게 하는 무언가를 탑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네. 그래픽의 문제일까요? 음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표정에 대한 표현의 문제일까요? 세 가지 답니다. 아, 전부입니까? 지금은 가장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게 열심히 만들면 가능합니까? 뭐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음성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함이. 네. 어, 그 음성적인 부분에서 주는 그 누군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공기 반 소리 반의 느낌. 예. 제가 말하는 공기 반의 소리 반의 느낌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됐을 때 교감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음성들은 그 공기 반 소리 반의 패턴을 기계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일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립싱크 같은 그러니까 입모양의 정확도라든지 화질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것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기술은 이미 지금 평준화 이상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마찬가지인데 표정도 이제 말을 할 때마다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표정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예. 제스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립싱크 기술이라고 했다가 터킹 헤드 모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 가지 정도가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나중에는 진짜 사람과 구별이 힘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런 디지털 휴먼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들었던 음성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디지털 휴먼의 음성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써서 만듭니까? 아니면은 녹음돼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공지능 뭐 딥러닝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딥러닝 기술을 주로 많이 쓰고 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TTS라는 기술로 이제 많이들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텍스트 투 스피치. 예. 그러니까 이 텍스트와 스피치가 학습 데이터가 되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되는데요. 텍스트 그러니까 대본이 있고 대본대로 말한 어떤 음성 데이터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이것을 조금 더 사람답게 또 인간미 있게 그것을 또 방대한 자료로 데이터화하면 정말 비슷한 사람의 음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 하기 나름이긴 해요. 이 학습 데이터도. 그 딥러닝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심층 학습이니까 그 구조 자체는 이미 알고리즘으로 짜여져 있고요. 이 구조 안에 들어가는 교재, 학습 데이터에 필터링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교함으로 정말 그 사람과 똑같이 나오는 그런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디지털 휴먼의 얼굴도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얼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겐 기술을 씁니다. 근데 이 겐 기술은 뭐냐면
생성적이잖아요.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으로 누군가가 옆에서 감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라는 것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구조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 제너레이터가 사람을 만들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야 이거 사람 맞아? 라고 자꾸 감시를 하면서 둘 다 컴퓨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의 컴퓨터가 싸움을 하면서 더 좋은 얼굴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시간 문제이고 이 제너레이션 기술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 개인 기술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도 기술인데 아무래도 데이터 확보가 필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진성 앵커님께서 찾아뵙고 음. 앵커를 만든다고 가정했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게 되나요? 녹음하는 시간으로 보자면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녹음을 하면 되고 녹음 데이터가 그렇게 하면 1시간 정도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일반적인 수준의 TTS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교재를 만드는 1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데 이 교실과 선생님의 수준에 따라서 시간은 갈립니다. 즉 고성능 컴퓨터를 쓰게 되면 네. 교실이 좋은 교실이니까 더 좋은 생산성이 발생하고요. 개발자가 좋으면 선생님이 좋으니까 빨리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시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면 나옵니다. 1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하루면 TTS라는 엔진에 탑재를 해서 바로 들려드릴 수는 있어요.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정교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나요? 정교하게 되죠. 네,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데 이것의 전제는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비슷한 컨디션에 그 사람의 거의 퀄리티에 준하는 그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또 사람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AI 학습 데이터를 누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아닌 10시간을 녹음을 해야 된다. 네. 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방송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국 출신이다 보니까 방송국 인제스트실에 가면 남는 게 데이터예요. 남는 게 이 영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인공지능을 학습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양질의 데이터라는 게 이미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송국의 새로운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존의 음성 영상 데이터를 이제 AI로 읽어서 그거를 데이터로 수집을 한다. 네.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저작권 같은 것들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게 항상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요. 예.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입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계약 관계로 기업 대 기업 혹은 사람 대 기업, 사람과 사람 간에 계약을 잘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업계에서 그동안은 이런 계약을 좀 잘못해서 신뢰를 잃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성우를 만들기 위해서 성우분을 썼는데 그냥 일회성으로만 녹음하는 비용과 비슷하게 책정을 하고 이것을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성우 입장에서는 나의 목소리가 AI로 만들어졌는데 일회성의 비용만 받고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수 없게 되니까 여기서의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반에서는 업계에서 잘 몰라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 업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성도 어느 정도는 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쯤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디지털 휴먼 나를 대체하는 이 아바타 휴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네. 같긴 해요. 그 만드는 방법,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예.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성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성도 뭐 속도, 목소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톤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음성 생성이 되면 바로 다음으로 얼굴을 이제 이 음성대로 말할 얼굴을 만듭니다. 이제 선택만 하면 잠시 뒤에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AI 파크의 가상인간 AI 제나입니다. 네, 이렇게 AI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은 텍스트로 기반을 하고 목소리와 톤을 결정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이제 일종의 뭐 프리셋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것을 설정을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던 그 자연스러운 디지털 휴먼이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것과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제 저의 아바타인데요. 이 친구는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얼굴로 다국어를 말하는 영상인데요.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デ 아까보다? ジタルヒューマンで皆さんは時間と空間を超越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일본어도 하시고. 네. Anda dapat melampaui ruang dan waktu.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약간 어색할 수도 디지털 있다라는 생각을 휴먼으로 하는데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보세요. 네. 이게 이제 데이터를 Expand your business 어떻게 with AI 학습을 잘 avatars. 시키느냐. 그러니까 与我们一起 사람이 拓 또 展您的 잘 业 해야 務。 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デジタルヒューマン 네. で皆 저는 さんのビ 아무래도 ジネ 이 スを 사업을 한 拡 2년 張 반 させ 정도 てみて 하면서 ください。 이런 시행착오들을 Perluas 겪고 bisnis 제 Anda 스스로가 bersama kami. 좋은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제 거를 만들었을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참여했을 때는 확실히 좀 어색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 것을 좀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어색한 데이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박철민 대표께서 했던 본인의 그 자연스러운 아바타 그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더 좋게 만드는 데는 어떤 게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사실상 여기서 이 저작권자의 역량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AI 아나운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사실 그 데이터가 되는 저작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모델이 네.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네, 맞습니다. 어. 오진성 앵커님처럼 경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경력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의 누적이 아니라 예. 고민의 누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전달을 할 것이냐, 좋은 앵커가 될 것이냐,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까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것이 사실상 나의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해요. 네, 좋은 학습 데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AI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학습하렴이라는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 만약 간다면 네, TTS를 위해서 이제 대본을 주시면 그거를 네, 내가 쌓아온 거 가지고 그렇죠. 읽은 걸 더빙을 하고 네, 그다음에 표정을 녹화를 하고 네, 그걸 인공지능에 녹여서 이 아바타를 생성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운 디지털 휴먼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역할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우신 분들은 예. 디지털 휴먼으로서도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 거라는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표정도 목소리 그렇고, 톤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 양식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태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요소이긴 한데 뭐 제스처도 되고요, 표정도 되고 하지만 이것도 기계적이면 기계처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럼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 단순히 입력을 해서 표정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 말고 네, 스스로 뭔가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지능을 네,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면 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현재의 디지털 휴먼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만든 디지털 휴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텍스트를 넣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려면 하나의 기술이 더 필요한데요. 아까는 음성 생성 기술과 영상 생성 기술 두 가지만 가지고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다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지능을 가지고 텍스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챗봇 같은 게 이 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춘다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휴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 안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것이고 아직은 디지털 휴먼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군요. 네, 그런 노력도 분명히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챗봇을 만들었던 회사들이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것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은 발전을 했는데 가장 문제는
얘는 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해진 환경에서 이제 뉴스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뉴스라는 환경과 정보를 전달하는 환경에서는 딱 봤었을 때 이제 어색하진 않게 되는데 맞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졌었을 때 이거에 답을 한다라면 우린 대화할 때 얼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손동작을 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어색함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조합은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준익 감독님이 만든 욘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최신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어떤 칩을 통해서 저장 장치 데이터화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디지털 휴먼에게 주입을 해서 디지털 휴먼이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말을 하는 뭐 그런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예. 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와 비슷한 디지털 휴먼을 하는 기업 중에서는 이런 걸 이제 추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걸 하고 영화에 있습니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음성이나 이제 영상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그와 함께 사는 것처럼 아직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할 수 얘기죠. 있죠. 대표님 저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그 AI 앵커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익에 대한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AI 앵커를 만드는데도 기술에 대한 돈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여러 활용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예전에 어디서 언급한 걸 제가 봤는데 AI 앵커를 쓰는 경우가 사람보다 단가가 저렴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을 AI 앵커에 녹여냈을 때 이제 이런 그 수익의 극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방송국은 이미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진입 장벽은 이미 이제 넘어선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일반적인 뭐 기업들이 나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신의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이런 방송국 같은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 모든 것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될 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진입장벽들을 넘어서려면 이런 디지털 환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효율성과 디지털 휴먼이 출력될 때 만들어지는 그 비용적인 것들이 개인이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고효율의 디지털 휴먼을 계속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아르바이트생 쓰듯이 AI 앵커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비용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르바이트 저희는 비용 정도가? 최저 시급 정도의 수준으로 AI 최저 앵커를 시급으로? 네.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고는 있는데요. 물론 이건 생산 단가의 기준이고 물론 그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원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AI 앵커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휴먼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진입 장벽이 있다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방송국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변을 확대하는데 업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클라우드 비용이라든지 이걸 네. 출력할 때 들어가는 생산 단가들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춰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GPU 기술이나 이제 하드웨어 기술도 반도체 기술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네. 이런 단가를 낮추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는 사실 방송 얘기 위주로 아바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밖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좀 상당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디지털 휴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에 그러니까요.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보다 잘할 수도 있고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디지털 휴먼도 디지털 환경에서 휴먼을 대체할 수 있지만 디지털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협감까지는 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확실하게 잘해야 되고 못하는 것은 굳이 잘할 필요가 없이 나보다 잘하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휴먼한테 대신해서
이 대신해주는 디지털 휴먼 덕분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의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대체제 역할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네. 공존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그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휴먼을 이제 인공지능이 뭐 디지털 환경에서만 대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로봇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로봇도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휴머노이드가 돼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로봇은 힘이 세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기술들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아나운서로서 이 디지털 휴먼한테 저는 위협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좀 이유가 더 있으시죠.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휴먼 가상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로 많이 가상 인간이 이슈화되고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는 공간, 디지털 환경이 용이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역을 대신할 테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기 싫었던 업무들이 일단 먼저 디지털 휴먼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도 뭐 그 GM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이제 고객들을 상담하는 역할들이 사람이 사실상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명 기피 정서상으로. 직종.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휴먼이 대신하고 사람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고객들의 경험을 더 이제 증대시킬 수 있는 쪽에 창의적인 업무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 디지털 휴먼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산업군에 속할 것 같아요. 궁극에는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CS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CS 쪽? 예. 네. 확실히 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네. 기피하는 분야에서 먼저 적용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지털 휴먼 관련해서 AI 파크의 박철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인포맥스팅 해시라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에 어떤 방송이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전 진짜 공채가 된 지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방송은 처음입니다. 네, 저도 편하게 한번 있어 봤습니다. 네. 네. 이게요? 네, 좀 더 이렇게 기울여서. 쭉 펴고 하세요 그냥.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해요. 이렇게. 눕방을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시라운지입니다. 뭐 이렇게. 강아지 몇 마리 풀어놓고. 네, 좋네.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것들 풀어놓고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4회까지 왔어요. 네,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가 또 다시 4회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나가고. 참 이 컨셉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유지한다기보단 끌고 간다는 표현이 맞죠? 이 정도면은. 예. 다들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것들 2회씩 몰아찍는구나. 이거를 그렇죠.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옷이 항상 2주 분량으로 갔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커피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출연료를 거의 다 써가지고 아껴 써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관종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역시 관종이십니다. 이게 본인을 놀려도 좋아하는 게 관종의 특징이거든요. 네. 캐릭터가 없었거든요.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되게 좀 1회, 2회 때는 좀 약간 정상인으로 이렇게 좀 캐릭터가 심어지나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특이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정상인으로는 네.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조금씩 비정상이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정말로. 네. 오늘도 정말 신기하게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네요. 2주 연속으로 비가 오네요.
계속 비가. 아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 네, 오늘 뭐 축축 처지는. 아 축축 처져요. 하지만 또 이제 저번에 해보니까 방송을 네네네. 이게 약간 이 원기가 모자랄 때 두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사는 거 재밌죠? 아, 뭐 요즘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좀 밝아 보이시는데. 아, 예. 어느 부분이요? 어느 부분이? 아, 지금 사실 커피 마셔가지고 엄청 업돼 있거든요. 아 진짜요? 업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톤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역대 지금 회차 중에 제일 컨디션이 좋으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의 주제 받아보죠. 오늘의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주제가 날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다를 떨어볼까요? 크립토 시장에서 얻은 나의 직업병 또는 불치병은? 직업병들 있으세요? 저는 개그맨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업병이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약 10초 이상 마가 뜬다 그러죠. 10초 이상 조용하면 우리 잘못인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뭔 말이든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고 또 이게 뭐 직업병이랑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이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밥을 한 그릇만 먹으면은 이모가 되게 서운해해요. 아, 실제로. 입에 안 맞았냐고. 나도 한 그릇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나도 오늘 배부를 수 있지. 네. 한 그릇 딱 먹고 딱 숟가락 넣으면은 별로야? 이렇게 네. 쟤는 무조건 두세 그릇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떠세요? 뭐 직업병이랄 게 좀 있을까요? 그 직업병보다는 이 크립토 시장에 그래도 17년도부터 쭉 있으면서 그 어떤 프로젝트도 마음 놓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이 좀 있어요. 네. 어떤 것도 내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 마케팅도 잘하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완벽해.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이야! 이상하게 손이 안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뭔가 예. 쎄한 거구나. 이거 왜 지금 올라가지? 근데 한 며칠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또 수익이 나네? 그럼 이제 더 들어갔을 때는 이제 네. 크게 상처를 받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일단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네. 로드맵을 쭉 봅니다. 일단 얘네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서를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위터나 디스코드 방 같은 데 들어가서 얘네들이 앞으로 뭘 할지도 이제 좀 두고 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엄선해서 들어가는 예, 그래서 좀 조심성이 많이 생겼어요. 이쪽에 있으면서. 뭐 덕분에 이렇게 슬픈 일은 많이 좀 덜 생기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조금 줄었죠. 예, 그래요? 예. 여전히 눈썹은 슬퍼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는 즐거운 일만 가득할 겁니다. 지난주에 또 과거의 자신에게 영상 편지도 한번 쓰셨잖아요. 예. 네. 자기 자신에게 그건 아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모범적인 사실 투자하기 전에 알아보는 그 과정이에요. 그럼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니까 모범적이어진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먼저 돌다리를 건너가 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제 업도 이제 이거는 좋은 코인입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시그널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불치병이 결국 업으로 이어진. 보통은 이제 본인의 취미 생활이 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병이 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프더라. 그러면 아프더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맞아보고. 먼저 예. 맞아보고 예. 살신성인의 자세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위인전에 실려야 돼요, 나중에. 이분은 수많은 이 고통과 네. 아픔을 겪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프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될 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좀 잘 차근차근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럼요. 안 그러시면 아파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아프대잖아요. 여러분, 전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을 수 없는 버섯을 분류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이거 아니었네 하면 죽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아이씨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야. 그것을 몸소
예. 이런 것은 들어갔더니 아프더라. 버섯 매니아죠. 새로운 별명 하나 얻어가시네요. 예. 버섯충. 버섯충입니다. 독 감별사인데 정확하게 알고 이건 독,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입으면서 피해를 상흔을 입으면서 약간 입으면서 예. 몸살 처음 먹어가면서 해보는 그렇죠. 예. 이 약도 좀 먹어가면서 네. 이거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버섯을 보더라도 이건 좀 쎄한데 약간 이걸 미리 이제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 왜냐면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독버섯이 화려하거든. 맞아요, 독버섯이 맞아요. 진짜 코인도 화려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생겼어요. 화려하고 이쁘고 막 뭔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하는 애들은 믿고 조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 동의합니다. 또 우리 배 기사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예를 들어서 네.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의 우수성을 내가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겠다.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직업 의식 이런 비슷한 게 있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오렌지 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매트릭스에 보면 네. 주인공 네오한테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주고 선택하게 하죠. 네. 그것처럼 비트코인의 로고가 오렌지색이에요. 지금 제 오늘 옷도 오렌지색인데. 야 정말 지독하시네요. 네. 정말 그런 직업병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진짜 맞아요. 이왕이면 뭐든지 굿즈나 옷을 선택할 때 오렌지색을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이네. 네, 하고 있는 정도. 역시. 그래서 만약에 제 주변 사람들이 네네. 누군가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투자하게 만들었어. 오렌지 필했어라고 하면 전이가 막 불타올라요. 저는 아직 저희 부모님 설득 못했거든요. 야 정말 이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전도하듯이. 거의 그 흡사 대선 직전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쉽고 나는 언제 빨리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면 아무도 관심 없는데 너 비트코인 투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좀 직업병이 있는 것 같아요. 흡사 영업직처럼 네 맞아요. 비트코인을 알리고 툭 튀어나와요 그냥. 어떻게 뭐 타투 같은 거 박으실 생각은 없어요? 되게 좋은 생각이신데. 그래요?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요? 아니 실제로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테라의 그 루나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 코인에 이제 투자를 했던 마이클 로보그라츠라고 해서 네. 좀 약간 투자계 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왼팔에다가 맞아요. 네. 루나를 이렇게 문신을 새겼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타투로? 타투로. 해나 아니고 네, 타투로 해가지고 이제 안 지워지는 걸로? 그게 이제 폭락해서 네. 가치가 0으로 수렴했을 때 어떻게 이 그거? 코인 업계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얘가 타투를 지울 거냐 안 지울 거냐.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루나라는 여자친구에서 만들어야지 뭐 어떡해요? 그래서 늑대인데 로고가 늑대예요. 아니 여자친구 이름이 루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네. 이제 의식을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네. 아 이거는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우지 않고 그냥 두겠다. 잘 눌러댔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업이 컨설팅을 해주는 업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 저걸 누가 저렇게 얘기를 하라고 컨설팅을 해줬을까. 네 이게 직업병이네. 네, 이게 직업병이죠. 저의 직업병. 근데 볼 때마다 화가 나지 않을까요? 맨날 이렇게 씻을 때마다 흐흐 기분 되게 좋았는데 네. 흐흐 에이씨. 근데 이게 밀고 싶을 것 같아.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초기 투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 근데 이게 엄청 뻥튀기가 됐다가 다음 여기서 못 팔고 그냥 스르륵 사라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걸로 훨씬 더 유명해졌으니까. 아니면 앞에 글자를 더 추가해서 호텔 델루나 같은 걸로 바꿔보면 그것도 뭐 그 괜찮네요. 드라마 팬이구나. 아이유도 하나 네, 그리고. 뭐 루나틱 이런 걸로 바꾸면 그 뮤지컬 늑대 팬이구나. 위에 아이유 하나 있어. 네. 그렇지. 아이유 그럼 얼굴 하나 기사도 바꿔서. 나오고 얼마나 좋아. 그럼요. 예. 정말 새로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호텔 델루나. 드라마 안 봤는데 보고 싶네요. 또 직업병이랄 거는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으세요? 저는 직업병이 꼭 저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핸드폰이 항상 울려요. 핸드폰이 이제 계속 뭐 알림 설정 해놓은 것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카톡방이나 주로 뭐 어디서 메시지가 많이 오거나 어. 아니면 메일이 오거나 네. 제가 걸어놓은 알림, 가령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어디를 넘어갔다, 또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일상생활이랑 잘 구분이 안 갔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24시간 계속 뭐가 새벽에 오니까. 막 울리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일상생활에 계속 껴있는 느낌.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좀 피폐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피폐해지죠. 그죠? 네. 그래서 1, 2화 때도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그 따님한테도 예. 변동폭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그 아까 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잠깐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네. 코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유독 못하는 게 뭐냐면 항상 뭘 살려고 해요. 맞아요. 이게 허전해. 뭘 안 사고 있으면 내가 그냥 그 돈을 원화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게 허전함을 느끼고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일을 안 하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1화 때인가 2화 때 말씀드렸던 그 딸하고의 1화 이후에 네. 제가 이제 무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배웠어요. 딱 필요할 때만 뭘 사자. 뭐 근거가 있을 때 사자. 또 근거가 있을 때 팔자. 네. 약간 이런 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약간 괜찮습니다. 저런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어떤 허전함 이런 거 공감하세요? 공감하죠. 근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걸? 왜 해가지고 그런 그렇군요. 후회를 하고 있죠. 백 기사님은요? 네, 저도 되게 동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좀 멀리 물러나서 내가 지금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항상 올라갈 것 같으면은 나도 뭔가 사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항상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왜냐면 주변에서 또 그럴 때는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뭐 사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듣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가 망하는 게 저는 부지기수였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반이라도 갔을 텐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순간이 항상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1년 365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가만히 있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 네. 가만히 있는 거. 그리고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이 오면은 그걸 좀 잘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잘 파는 거를 못해서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데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이제 크립토는 24시간 움직이고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그러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 때 아예 팔 가격을 미리 예약을 걸어놔요. 예약으로? 살 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거기서 팔리게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본인의 그 의사결정? 자기 스스로 손이 나가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믿지 않는 거죠. 흔들리니까 계속.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 나를 제어하겠다. 네. 근데 이제 팔렸는데 호가는 여기 있으면은 막 이러죠. 물론 좀 후회가 되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건. 왜 걸어놔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여기에서 못 팔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팔아요, 심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게 얼마나 욕망에 추하냐면 한 번은 건 줄 알았는데 안 걸린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역시 나란 녀석. 그러면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벌었잖아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원칙은 깨진 거죠. 저는 이제 실수한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참 기분이 묘하죠. 그럴 때 돈 벌면 사실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나를 자화자찬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프로야 역시 막 이런 식으로 역시 나는 성구안이 있어. 이득을 봤지만 어쨌든 그 나의 어떤 그 루틴이 깨진 건데. 맞아요. 나하면 역시 나는 이렇게 되고. 저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집병이 하나 있는데 트위터나 SNS를 하다 보면 이 강박관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올려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관종이시니까. 약간 관종이시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기다릴 텐데. 근데 맞아요. 진짜 관종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 주말까지 일이 바빠가지고 아무 트위터도 못 올리는 주가 있는데 그럴 때는 주말에 뭐라도 올려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그럼 셀카라도 뭐라도 써서 올려요. 저희 링크 좀 올려주세요. 저희 방송 링크 좀. 그런 거라도 올려야 돼요. 그럼요. 저희 네. 이거 방송 이제 좀 유튜브나 이런 거 링크 이렇게 딱 걸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암호화폐 업계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마케팅을 하고 제가 마케팅 담당자인데 네. 암호화폐 업계 NFT나 뭐 코인을 파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늘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 담당자들 혹은 뭐 커뮤니티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고객과 접점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박관념에 엄청 시달릴 거예요, 아마. 뉴스거리가 없을 때 뉴스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그 심리적 압박이 대단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내릴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가 제일 사실 뉴스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으면서도 뭔가 희망차면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없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네, 이상한 뉴스, 막 말도 안 되는 뉴스 같은 거 막 퍼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네. 그걸로 이제 또 기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좋아요 개수에 따라서. 그럴 때는 좀 맥주를 한잔 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걸 올리기도 새로운 하고. 글을 써서 네. 내가 기필코 좋아요를 더 바꿔야 봐야겠다. 50건 이상 받겠다. 약간 50건 이런 이상 받겠다. 목표. 네. 야, 직업이 트위터 하는 사람은 아니시죠? 네. 그쪽이 좀 더 신경이 쓰인다.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불치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더 이상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멘붕이 온 것처럼요. 근데 아까 마케팅 얘기 해주셔서 네.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피로감을 느끼게 그렇죠, 되는. 그렇지. 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러면은 태그하면서도 누굴 태그해야 되지? 나 자야 되니까. 그래서 들리는 의미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뚜릇 이건 괜찮은 괜찮은 거죠. 뚜면은 이게 위험한 이런 거고. 지금 뭐야 뭐? 네. 정확해요. 야 이게 몰랐던 세상이라 진짜 재밌다. 네, 해시라운지 오늘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에서 직업병이라든지 뭐 불치병 같은 것들 어쩐지 공감이 굉장히 가는데 공감 간다는 게 슬퍼지는 건 왜일까요?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정신 건강, 예. 멘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저는 이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시라운지 내 남자들의 크립토 썰은 계속 방출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